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밤새 열이 오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이럴 때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다그칠까요? 왜 아프냐고 혼내고 내일 바쁜데 빨리 자라고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 곁에 앉아 밤을 지킵니다. 열을 재고 물수건을 올리고 상태를 살핍니다. 필요하면 한밤중이라도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반대로 엄마나 아빠가 아플 때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묻기도 합니다. 많이 아파? 이 마음이 바로 NP입니다. NP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감싸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이면 먼저 채워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NP가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보살펴야 할 존재로 느끼기 쉽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챙깁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없어도 먼저 움직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토비TA에서는 이 마음을 따뜻한 나, NP라고 부릅니다. 기존 교류 분석에서는 이를 Nurturing Parent라고 부릅니다. NP는 사람을 살피고 보듬는 온기의 힘입니다. NP가 강한 사람은 공동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거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지친 사람을 챙기고 빈틈을 메우며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숨쉬게 합니다. 예전에 한 협회에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에게 누군가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의하는 사람이 목이 마를까봐 먼저 챙긴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NP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필요를 미리 알아차립니다. 말하기 전에 챙깁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NP가 높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주변을 밝힙니다. 자원봉사를 오래 하는 사람들, 누군가 아프면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약한 존재까지 챙기는 사람들 가운데 NP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버팀목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온기를 만듭니다. 관계에서는 상대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줍니다. NP는 리더십으로도 나타납니다. CP가 채찍의 리더십이라면 NP는 당근의 리더십에 가깝습니다. 혼내서 끌고 가기보다 먹이고 챙기고 달래며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힘은 참 귀합니다. 세상은 CP의 단단함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단함을 알아보고 상처를 덜 아프게 하고 지친 사람 곁에 머물러주는 힘이 있어야 공동체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NP는 관계의 난로와 같습니다. 차가운 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풀고 사람 사이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NP가 높다고 해서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힘이 지나치면 돌봄은 과잉이 되고 배려는 오지랖이 되며 헌신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P가 높은 이들의 대표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많이 돌본다. 기대만큼 알아주지 않는다. 혼자 서운해진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캠핑이나 야유회를 갔다고 해봅시다. NP가 높은 사람은 놀지 못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음식 준비를 돕습니다. 밥을 차리고 치우고 과일까지 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다시 놉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뭐 했지? 왜 나만 이랬지? 다시는 안 와. 그런데 다음에 또 비슷한 자리가 생기면 결국 다시 짐을 챙겨 나섭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챙기지? 이 마음이 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촌 처형댁에 갔다가 김치를 한 통 받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주는 사람은 정성이고 사랑입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평일 저녁 붐비는 전철에서 그 김치를 들고 오는 일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좋은 걸 챙겨줬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은 고맙지만 너무 불편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의가 너무 앞서서 상대의 상황과 거리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NP가 높은 사람은 점점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몰라주지? 내가 10번 도왔는데 왜 2번밖에 고맙다고 안 하지?
그러나 돌아보면 그 도움 10번 가운데 2번은 정말 꼭 필요했던 도움이었고 6번의 도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2번은 도움은커녕 불편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과잉된 돌봄은 더 큰 문제도 만듭니다.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쉽습니다. 고3 학생이 학원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이 학원에 등록해? 부모가 아이에게 늘 먼저 해주면 아이는 자율성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혼자 옷 입을 수 있을 때도 대신 입혀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도 대신 정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점 내가 해볼게보다 엄마가 해줘에 익숙해집니다. 이 패턴은 부모-자녀 관계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많이 대신해주면 그 사람은 책임보다 의존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즉 NP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지만 지나치면 상대의 성장 공간을 줄이고 자신도 지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물을 챙겨준 장면은 NP의 아름다운 힘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필요로 할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돌볼 줄 아는 감각입니다. 이런 사람 덕분에 공동체는 훨씬 덜 삭막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힘이 방향을 조금만 놓치면 앞서 본 김치 사건처럼 상대에게 불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따뜻함이 부담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P의 힘은 마음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거리에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늘처럼 보이는 모습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삐치는 패턴은 분명 힘든 면입니다.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혼자 애쓰고 혼자 지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두지 못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거리와 방식입니다. 또 헬리콥터 부모의 예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과잉보호는 분명 아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에는 대개 무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큰 사랑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까봐, 실수해서 다칠까봐 내가 더 해주면 편할 텐데 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P에서 중요한 것은 돌봄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원하는 도움인지 지금 이 거리에서 필요한 도움인지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괜찮아 라고 하면 그때는 물러서는 것도 돌봄입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대의 힘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은 상대를 살리지만 어떤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자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P는 마음의 양만이 아니라 거리의 감각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NP는 세상을 데우는 난로입니다. 난로가 없으면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두면 뜨거워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P를 잘 쓴다는 것은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추울 때, 상대가 원하는 거리에서 필요한 만큼 켜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NP는 오지랖이 아니라 배려가 되고 과잉이 아니라 돌봄이 되고 소진이 아니라 오래가는 온기가 됩니다.